실효성이 나오고 있긴 하고요. 이게 당연히 할인 정책을 해준다는 것은 소비자가 사는 데 있어서 가격을 낮춰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실효성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뭐 두 가지 정도 요인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과 산지 같은 것들이 경북 영주에서 강원도 화천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후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농가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아무래도 소규모화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응을 좀 못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필지 같은 것들이 작아가지고 이런 환경 개선이 되면은 이제 빨리빨리 바꿔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후변화는 큰 요인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농업 자체가 고령화 농업 그리고 소규모화 농업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좀 대응하기 어려우면서 공급 조절이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책은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원래 납품 단가라는 게 있는데 납품 단가에서 10% 정도는 정부가 보전을 해줘서 그 가격을 이제 유통업체가 마트에 납품하면은 그 납품 단가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10% 보전해 준다 그러면 납품 단가가 10%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통업체 역시 혹은 이제 그냥 마트 역시 10%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의 가격 보조 정책이란 것은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할인해 줌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사실 이게 농작물 가격 같은 것들 문제가 많이 되는데 뭐 어느 시점에 사과, 어느 시점에 파, 뭐 참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농인들이 소규모고 개인이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물건을 팔려면 또 멀리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값이 좋은 데로 찾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유통상인들은 여러 명의 영농인들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가격 결정권이 굉장히 셉니다. 흔히 생산자들은 너무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간상들은 흔히 말하는 유통업자들은 이것들을 다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갈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네고시에이션 파워가 있거든요.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상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생산자들이 크게 모아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유통할 수 있게끔 구조로 가야 유통 마진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물건을 만드는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소기업에서 물건을 만들면 가격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중간상에서 유통 단계에서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제 대규모 영농을 해서 기업들이 만들고 유통 단계를 단축화시켜서 자기네들 물류센터를 가지고 마트에 납품하게 되면은 가격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의 어떤 구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선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경지 정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농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업형 영농 같은 것들을 육성하는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민간이 그리고 특히 고령화된 영농인들이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모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영농을 포기하시는 분들에게 복지를 좀 주고 그렇지만 땅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기업화된 영농으로 나가서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중국이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판로가 생기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